쌀이 울타리에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죄수를 사랑해서 복터진 처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조선시대에는 죄수를 도와주면 중벌을 받는 시대였는데 죄수를 사랑해서 복을 받다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복을 받았을까요? 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옛날 조선시대 중종임금 때의 이야기입니다. 홍민영이라는 암행어사가 제주도의 어느 고을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린 소년이 울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사는 사연이 궁금해서 물었지요. 아니 얘야, 무슨 일로 그리 우는 게냐? 누나 때문에요. 소년은 삼덕이라는 아이였는데 슬피 울고 있는 사연을 어사에게 말했습니다. 삼덕이는 20살 먹은 삼례라는 누이와 고아로 살고 있었고 삼례는 해녀로 바닷속에 들어가서 해산물을 채취하는 물질을 해서 동생과 먹고 살았습니다. 삼례의 부모님은 제주 관아에서 일을 하는 관노였는데 어머니는 삼례를 낳고 일찍 세상을 떠났고 아버지는 북방의 성을 쌓는 일에 부역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석수일을 잘하던 아버지는 성을 쌓는 일에 큰 공을 세우다가 죽어버렸고 그 공을 인정받아 삼례와 동생은 노비 신세에서 면천을 받아 평민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졸지에 고아가 된 오누이는 먹을 것이 없어 어떻게든 살아야 했고 삼례가 다행히 물질을 잘해서 끼니를 해결했지요. 삼례가 바다에서 다른 해녀들과 열심히 물질을 하는데 그때 바다 저편에서는 김선비라는 선비가 유배형을 받아서 제주로 귀향을 오고 있었습니다. 김선비는 조정에서 높은 관직에 있었는데 아내는 아들을 낳다가 일찍 세상을 떠났고 김선비는 재가를 하지 않고 키우다가 영모에 연루되었지요. 그래서 외아들을 고향 친구에게 맡기고 제주도로 귀향을 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김선비가 제주도로 유배를 오자 도지사격인 제주목사는 김선비의 숙식을 기본적으로 해결해 주어야 했지만은 김선비의 신분이 땅에 떨어져 버린 것을 잘 알았지요. 그래서 귀찮아하며 가난한 농부의 헛간에서 살도록 대충 처리했습니다. 농부는 김선비가 귀향을 온 죄수라 구박하며 멸시했습니다. 에잉, 가뜩이나 먹고 살기 힘든데 입이 또 하나 생겼어. 우리도 먹을 것이 없으니 줄 게 없어요. 먹을 건 알아서 찾든가 하고 잠은 헛간에서 자시오. 그렇게 해서 김선비는 헛간에서 자면서 먹을 것을 스스로 구해서 먹어야 했습니다. 조정에서 높은 관직에 있던 양반이 어느 날 스스로 먹을 것을 구해야 하니 김선비의 고생은 이만저만이 아니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삼례가 바닷일을 끝내고 집에 오다가 멀리서 김선비가 칡뿌리를 캐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김선비는 칡뿌리라도 캐서 먹으려던 것이었지요. 그 모습을 본 삼례는 고을 안악으로부터 김선비에 대해서 들은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에이그, 한양에서 잘 나갔으면 뭐하나. 이제 죄인이 되어서 저렇게 풀뿌리 캐서 먹고 있으니 사람 팔자 알 수 없는 거요. 삼례는 김선비가 조만간 굶어 죽을 게 뻔하다는 것이 눈에 보이는 듯 했지요. 삼례는 고아가 된 후에 먹을 것이 부족해서 동생과 함께 매일 굶주렸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슬픈 것이 배고픈 서름이라는 말이 있듯이 삼례는 배고픈 서름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서 선비를 모른 척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삼례도 어려운 살림이긴 했지만은 선비에게 보리쌀이라도 주고 싶었지요. 허나 자신은 천한 노비 출신인데다가 외간 남정네라 부끄러워서
동생 삼덕이를 시켜서 먹을 것을 주게 했지요. 삼덕이는 삼례가 시킨 대로 몰래 먹을 것을 놓고 사라지곤 했고 김선비는 그것을 보고 놀라며 감격했습니다. 아니, 누가 여기에 보리쌀을 갖다 놨지? 세상에 이렇게 고마울 수가. 김선비는 그 덕분에 굶지 않고 목숨을 부지하게 되었습니다. 김선비는 누가 도움을 주는지 궁금했지만 도무지 알 수 없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삼례가 바다에서 물질을 하다가 그만 물속의 바위에 다리를 다쳐 파도에 휩쓸려 죽을 위기에 놓이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람 살려! 그때 때마침 김선비가 그것을 봤습니다. 김선비는 마침 옆에 있던 나무 판자를 타고 삼례에게 다가가 끌고 무트로 올라왔습니다. 이보시오, 정신 차려요! 그래도 삼례가 숨을 쉬지 않자 김선비는 급한 상황이라 인공호흡을 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삼례가 토했는지 입 주위에 음식 찌꺼기들이 붙어 있는 게 아닙니까? 김선비는 기분이 조금 그렇기는 했지만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지라 그런 걸 생각할 겨를이 없었지요. 그래서 두 손가락으로 삼례의 코를 막고 자신의 입을 삼례의 입에 대고 공기를 불어넣어주는 인공호흡을 했습니다. 제발 정신 차려요. 그렇게 한참 인공호흡을 하자 삼례의 숨이 터지면서 드디어 숨을 쉬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요? 처녀가 물에 빠져서 정신을 잃었길래 내가 무트로 꺼냈소. 그래요? 헌데 물에 빠져서 정신을 잃으면 숨을 못 쉬는데 제가 어떻게 숨을 쉬어서 깼지요? 급한 상황이라 어쩔 수 없이 인공호흡을 했소. 선비로부터 인공호흡을 어떻게 했다는 말을 들은 삼례는 포를 쓰다듬다가 음식물이 묻어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랐지요. 아무리 사람을 구하려고 그랬다지만은 세상에 토사물이 있는데도 거리낌 없이 입을 대고 인공호흡을 해주었다니 선비의 헌신적인 행동에 삼례는 감동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곧 이어서 부끄러움이 몰려왔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손만 잡혀도 큰일인데 말이 인공호흡이지 어쨌든 남녀의 입술이 서로 만나버리는 일이 일어났으니 엄청난 사건이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삼례의 볼이 붉어지자 그것을 본 김선비가 말했지요. 내가 처녀에게 무슨 흑심이 있어서 그런 건 절대 아니었소. 사람이 죽어가는데 무슨 수를 써서라도 살려내야 하는 상황이라 그 방법밖에 없어서 그랬소. 이해하시오. 삼례는 입술을 댄 것이 기분 나쁘기는커녕 천한 신분인 자신의 입술에 거리낌 없이 입술을 대서 살려준 심성에 더욱 감동했지요. 그래요? 저는 천한 노비 출신인데다 이렇게 더러웠는데 구해주셨다니 정말 고맙습니다. 고맙긴 사람이 위급한데 살려야 하는 건 당연한 일이잖소. 그리고 두 사람은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김선비는 그동안 먹을 것을 보내준 사람이 삼례라는 것을 알고 깜짝 놀랐지요. 그러면 그동안 나에게 먹을 것을 준 사람이 처녀였단 말이오? 넉넉하게 드리지 못해서 죄송해요. 저희도 먹을 게 부족한지라. 죄송하다니 그것만도 감지덕지였소. 처녀가 아니었다면 난 죽었을게요. 그동안 그 사람이 고마워서 내가 얼마나 찾았는지 아시오? 이렇게 만날 줄은 몰랐소. 그렇게 해서 두 사람은 서로 알게 되었지요. 그 후 삼례는 김선비가 목숨을 구해준 은인인데다가 심성도 좋아 보여서 마음이 조금씩 기울었습니다. 더구나 의지할 사람 없는 고아로 그동안 외롭게 동생을 키우며 척박하게 살아오다 보니 더없이 기대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이었지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먹을 것이 있으면 더 갖다 주는가 하면은 김선비가 글을 쓰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고 지필묵도 구해다 주는 등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런 세월이 가는 동안 김선비는 삼례가 너무 고마웠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삼례의 살림에
어떻게든 도움을 주고 싶은 마음에 매일 바닷가에 나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바닷가에 넓게 펼쳐져 있는 갯바위로 된 안반을 보다가 좋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제주도는 뻘이 없어서 염전이 없는지라 육지에서 온 소금을 사서 먹었기 때문에 소금이 금값이었습니다. 헌데 저 넓은 안반에 염전을 만들어서 소금을 생산한다면 그야말로 그 소금은 부르는 게 값이 들 게 뻔했지요. 안반도 평평한 데다가 크기도 800여 평이나 되어서 염전을 하기에는 부족할 것이 없었는데 다만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파도가 바위 위로 몰아쳐 올라온 다음 그냥 흘러나가 버리기 때문에 소금을 만들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저 바닷물이 나가지 않게 막기만 하면은 햇빛에 저절로 말라서 소금이 될 거야. 어떻게 바닷물이 나가지 않게 할 수 있을까? 그러다가 막을 방법이 번쩍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삼례를 찾아갔지요. 예? 소금을 만들 수 있다고요? 어떻게요? 제주도에는 돌이 많으니 그 돌로 기초를 쌓고 점토질 흙을 발라가지고 둑을 만들면 물이 나가지 않을 걸세. 예? 정말요? 그 말을 들은 삼례는 김선비를 믿는지라 곧바로 동생과 함께 염전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김선비도 밤낮을 가리지 않고 함께 둑을 쌓았지요. 그러자 소문을 들은 고을 사람들은 한 번도 시도하지 않은 방법으로 염전을 만든다는 것에 콧방귀를 뀌며 비웃었습니다. 아유, 무슨 염전을 만든다고 저러나? 아이 그러게 염전이 저렇게 만들어진다면 진작에 만들었지. 그러나 세 사람은 그러거나 말거나 열심히 염전을 만들었지요. 김선비는 그러는 동안 삼례와 정이 들어서 이런저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삼례는 가진 것 없고 배운 것도 없지만은 마음은 비단같이 착해서 아내로 맞이하면 참 좋은 배필이 될 것이었지만은 자신은 언제 사약을 받을지 모르는 입장이라 그것이 걸렸습니다. 둘이 부부가 된 후에 사약을 받게 되면은 삼례는 과부가 되는 것이어서 한 여자의 인생을 망치게 되는 것이라 차마 마음을 보일 수가 없었지요. 어쨌든 그렇게 세 사람이 2달 동안 고생해서 염전을 만들고 나자 드디어 바닷물이 염전으로 넘쳐 들어오더니 뚝에 막혀서 나가지 않고 햇볕에 말라서 소금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머, 선비님, 소금이 되었어요. 야, 허허허허. 그렇게 해서 소금이 만들어지기 시작했고 제주 소금은 바위돌에서 만들어져서 염도가 높아 육지에서 만든 소금보다 더 비싸게 팔렸습니다. 그래서 삼례와 동생은 당연히 부자가 되었지요. 여유가 생기자 삼례는 그동안 척박한 제주도 환경에서 살려고 고생했던 고을 사람들도 동참하게 하여 염전을 일구어서 모두 공동체로 함께 수익을 나누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온 고을 사람들이 넉넉하게 살게 되었지요. 그렇게 행복한 나날이 가는데 하늘이 질투했을까요? 제주 목사가 삼례와 고을 사람들이 소금으로 떼돈을 번다는 소문을 듣고 염전을 차지하려는 욕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삼례를 포박해서 관하로 끌고 갔지요. 내년 바닷가에 있는 안반은 모두 나라 땅인데 거기다가 염전을 만들어서 돈을 벌어들였다는 것이 사실이냐? 소위는 그곳이 나라 것인지 몰랐습니다.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나으리. 닥쳐라! 니녀는 나라 땅을 무단으로 사용해서 조정을 능멸하고 민심을 증용하겠다. 여봐라! 저녀를 당장 하옥시키고 재산을 모두 몰수시켜라! 예! 삼례와 함께 끌려왔던 김선비는 삼례가 죽게 생기자 목사에게 읍소했습니다. 목사, 그 안반은 농사도 짓지 못해서 그냥 버려진 곳입니다. 그런 곳을 개발해가지고 고을 사람들의 생활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한 것이 어찌 죄가 된다는 말씀입니까? 이 일은 내가 주도한 일이니 정 그렇다면 삼례를 풀어주고 나에게 그 죄를 물으시오. 이보시오, 김선비. 당신은 역적죄를 진 죄인으로 제주에 귀양을 왔으면은
주상전하께 속죄를 하면서 살아도 모자랄 판에 전형과 작당에서 조정을 능멸하는 짓을 저질렀소. 그런 행동을 하고서도 반성하기는커녕 전현을 감싸다니 내 그 죄를 적어서 조정에 상소를 올리려다가 참았소. 어서 물러가시오. 그 말에 김선비는 분했지만은 어쩔 수 없는 현실에 좌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주 목사는 삼례에게 불법으로 염전을 만들었다는 죄를 씌워서 모든 재산을 가로채고 삼례를 감옥에 가두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김선비는 집으로 와서 원통함에 땅을 치며 눈물을 쏟았지요. 삼례. 그래서 누나는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런 천하의 괘씸한 관리가 있었단 말이냐. 알겠다. 내 이놈을 당장. 암행어사는 삼례의 동생에게 모든 사연을 듣고 분노하여 그 길로 제주 관하로 가서 암행어사 출두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주 목사를 체포해서 염전을 차지하려고 한 죄를 물어 한양으로 압송하고 감옥에 있던 삼례를 석방했지요. 석방된 삼례와 김선비는 다시 만나 고을 사람들과 기뻐하는데 이게 웬일일까요? 그때 조정에서 어명이 왔습니다. 김선비의 영모가 누명으로 밝혀져서 임금은 김선비를 자유로운 신분으로 석방시켜준다는 하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김선비는 신분도 되찾고 이제 어디든지 갈 수 있는 자유의 몸이 되었지요. 그렇게 되자 김선비는 그제야 삼례에게 마음을 비쳤습니다. 이북의 삼례. 그동안 내 신분이 죄인이라 내 마음을 보이지 못했네. 헌데 이제 자유롭게 되어서 내가 이렇게 왔네. 내가 그동안 삼례와 함께하면서 많은 정을 느꼈네. 내 처가 되어주면 어떻겠는가. 삼례는 평소에 김선비에게 의지하고 싶었지만은 노비였던 자신의 신분 때문에 마음을 비치지 못했는데 뜻밖의 김선비가 그 말을 하자 놀랐습니다. 나리, 소인 같은 천한 것이 감히 나리의 반려자가 될 수 있는지요? 그게 무슨 말인가? 나는 유배자가 되어서 모든 것을 잃고 살면서 신분이라는 건 껍데기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았네. 행복은 마음에서 오는 것이지 신분이나 출세가 아니네. 그러니 나에게는 삼례만큼 착하고 좋은 배필감이 없어. 내 마음을 받아주겠는가? 제 마음은 진작에 나리께 가 있었습니다. 받아주다니요. 오히려 고마울 뿐입니다. 오, 삼례. 그렇게 해서 두 사람은 혼례를 올리고 부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김선비의 고향 친구 집에서 살고 있는 어린 위아들을 함께 키우기 위해 삼례는 고을 사람들에게 염전을 물려주고 김선비의 고향으로 함께 떠났습니다. 그렇게 해서 삼례는 김선비의 아들을 친자식처럼 키우며 오래도록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그 후 세월이 흘러 어느 날 지각 변동이 일어나 염전은 사라졌지요. 그렇게 염전이 사라진 후 오랜 세월이 또 흘렀고 명종 임금 때 강렬하는 사람이 제주 목사로 부임해서 왔습니다. 목사는 삼례의 염전에 관한 전설을 들었는지 아닌지는 모르지만은 현재의 제주시 구엄리에 있는 널찍한 안반지대를 염전으로 개발하여 제주 도민들의 생활에 큰 도움을 줬다고 합니다. 지금도 제주시 구엄리에 가면은 안반에 만들어진 염전이 옛 모습 그대로 있어 사람들에게 제주 사람들의 애환을 알려주고 있다고 합니다.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을 도우면 삼례처럼 저렇게 복을 받는가 봅니다. 오늘날 세상이 각박해서 나만 생각하며 살아야 잘 사는 것이 현실이기는 하지만은 남을 생각하며 사는 것도 좋은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대궐 같은 집에서 비싸고 맛있는 것을 먹는 것이 오래 사는 것일 수도 있지만은 남을 생각하고 봉사하는 사람은
머리에서 옥시토신과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이 솟아나와 몸도 건강하게 하고 행복한 기분도 주기 때문에 일반인보다 무려 44%나 장수하며 산다는 것을 미국의 코넬 대학에서 밝혀냈습니다. 그러하니 어려운 이웃을 더 생각하고 배려하면서 살면은 내 몸도 건강해지고 행복한 마음이 들어서 오래오래 장수할 수 있으니 오래 살고 싶으면 본인에게 이보다 더 좋은 게 있을까요? 오늘 이야기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면 다음에 영상이 새로 만들어졌을 때 먼저 보실 수 있습니다.